언제가 올바른 때일까? 포식자가 과일을 먹는 것은 먹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강의 소개를 안 했네. 31번이야. 31번. 그래서 to 부정사 표현은 for 의미상 주어야. 포식자가 과일을 먹는 올바른 때는 언제일까? 의문문이 시그널이라 그랬지? 그래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돼. 나오겠지? 언제 과일을 먹는 게 올바른 때인지. 식물은 사용한다. 색깔을. 과일의 색깔을 사용한다. 왜 사용하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포식자에게. 과일의 포식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초식 동물이겠지. 그래서 뭐 색깔로 신호를 보내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 거야. 초록색이면 아직 안 익었구나. 뭐 딸기 같은 경우, 그지? 빨간색이면 익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일단은 일반적인 누구나 이해 가능한 그런 내용. 자, 뭐 어떤 신호를 보내냐? 그것이 익었다는 완문화 표현은 that, 명사절 접속사, 이거는 동격 관계, 뭐뭐라는으로 해석하면 적당하지. 자, 계속적 용법.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자, 단수명사, 저기 단수동사.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두 가지 기억하면 된다고 했지. that을 못 쓴다는 거, 그리고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 가능. 지금도 그런 경우야. 즉 포식자가 색깔을 사용해서 식물이 색깔을 사용해서 포식자에게 신호를 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 씨의 핵이 딱딱해졌다는 거. 그리고 슈거 컨텐트가 가장 높다는 거.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씨가 딱딱해졌고 그 다음에 당분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아니 뭐 이거는 바로 앞에 거. 뭐 과일이 익었다는 것은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과일이 익었다는 것은 앞문장 전체보다는 요 정도가 되겠네. 과일이 익었다는 너무 높이 잡대요. 과일이 익었다는 것은 의미한다. 씨가 딱딱해졌고 설탕 함유량이 당분 함유량이 최고점 at its height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놀랍게도 이 식물은 선택해왔다. 뭐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적 용법 과당을. 요게 좀 특이해.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지. 이게 왜 이 놀랍게도란 단어도 시그널이야. 왜 놀라운지가 나온단 말이지. 당분으로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을 사용했다. 왜 과당을 사용했나도 되게 놀라운 거야, 진짜로. 그래서 뒤에 이제 단지 1번에 나온 것처럼 2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익었다는 신호를 보내서 먹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익었을 때의 어떤 특징 이런 것도 중요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당인데 설탕은 높인다 인슐린 수준을 유인원들에게서 계속적 용법이지. 유인원 사람, 뭐 오랑우탄, 침팬지 이런 거 그리고 사람에게서 인슐린의 양을 높이는데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높인다. 렙틴의 수준을 높인다. 단수동사. 그래서 지금은 앞문장 전체라기보다는 선행사를 이걸로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단수야. 그리고 이것은 이건 글루코스는 높인다. 렙틴의 수준을. 렙틴이 뭐냐면 배고픔을 막는 호르몬.
글루코스를 섭취하면 렙틴도 이렇게 높아지고 배고픔은 적어지는 거지. 요거 잘 이해해야 돼. 하지만 글루코스는 그렇지만 풀코스는 그렇지 않다. 풀코스 doesn't raise levels of leptin. 이렇게 고쳐 쓸 수 있겠지. 즉 풀코스는 많이 먹어도 렙틴이 안 늘어. 줄는 건 아니겠지. 줄는 건 아니겠지. 안 는다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안 늘어. 그러니까는 배고픔도 그대로야. 배고픔이 느는 건 아니야. 그냥 그대로인 거지. 결과적으로 연결어 이 포식자는 초식 동물들은 결코 받지 않는다. 평범한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 배가 찼다는 메시지. 자, 여기서는 it이 프레데터를 뜻하는 거. 아까 이번에 비슷한 게 나서 짚고 넘어가면 여기서 it은 과일. 어쨌든 배고픔 못 느끼는, 배부름을 못 느끼는 거지. 계속 먹는 거야. 배가 안 차니까. 이것은 for a win-win. 윈윈이 된다. 누구에게? 프레데터와 먹잇감. 프로스를 얘기하겠지. 자, 왜 윈윈인가도 또 이해를 잘 해야 돼. 항상 원인과 결과, 이유 이런 거 중요하단 말이지. 동물은 먹는다 더 많은 칼로리를. 그리고 그것이 계속 먹기 때문에 더 많은 과일을, 그리고 더 많은 씨를. 그래서 여기 아예 끊어지고 이 뒷부분에서 비코주절이 또 따로 끊어지는 거야. 그것은 동물이 계속 먹겠지. 키바인지 계속 뭐뭐하다. 배가 안 차니까 계속 먹는 거야. 과일도 먹지만 씨도 먹는 거지.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 better chance of, 더 큰 가능성. chance가 원래 기회지만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어. 무슨 가능성? 그렇지. babies. 씨앗들을 더 많이 분배해. 왜냐하면 우리처럼 과일 안 깎아 먹잖아. 동물들이. 통째로 먹으니까 통째로 먹고 똥을 싸면 씨가 이제 똥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거야. 둘 다 윈윈 맞지? 칼로리 섭취도 더 많이. 그러니까 배가 불러지는가 오해하면 안 돼. 그냥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하는 거야. 동물들은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하고 식물들은 이제 여기저기 씨를 퍼뜨릴 수 있고. 그래서 윈윈이라고 하는 거지. 자, 비교적 쉬운 지문이었고, 그래서 주제를 그냥 언제가 좋은 때인가 라고 그냥 끝나버리면 너무 글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 일단은 순서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래서 어떤 교재에는 첫 문장을 그냥 주제로 했던데, 일단은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해. 그때는 바로 색깔을 시그널로 사용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프룩토스를 사용한다는 거고, 프룩토스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한테 좋으니까 프룩토스를 만들 거 아니야. 결국은 뭐랄까, 씨를 여기저기 퍼뜨릴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그 글루코스가 아니라 프룩토스를 만들어낸다는 거.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다음
우리는 종종 직면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결정들에. 그래서 중요한이라고 욕하면 돼. 높은 수준. 중요한. 중대한. where 또 계속적 용법이지. 그리고 계속적 용법 우리가 위치를 훨씬 더 많이 보는데 위치와 where의 차이는 많이 했어. where는 관계부사, 위치는 관계대명사. 위치 뒤에는 불합문, where 뒤에는 완문. 그리고 그런 결정들을 할 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 뭐를? 이러한 결정들의 결과를. 그래서 중대한 결정, 하이 레벨, 어려운도 될 거. 어려운. 그래서 어려운 결정이라 함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결정. 결과가 잘 될 거라고 쉽게 예측되면 그건 어려운 결정이 아니지. 쉬운 결정이지.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e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얘도 중요한 수거니까 외워두고 결국 포기하게 된다 선택권을 완전히 그냥 아예 이쪽으로 발을 내딛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위험성이 높고 결과가 매우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기 위한 해결책이 뭐냐면 should, 시그널이지. 주장을 하는 글에 있어서 should는 항상 시그널이야. 단어 자체가 주장이잖아. 너는 사용해야 한다. 과정을, 무슨 과정? 테스팅하는 과정.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테스팅을 해보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쌤 같은 경우에 노트를 대량으로 산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두 권을 먼저 써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노트가 괜찮으면 한 100권씩, 1000권씩 이렇게 사는 거지. 됐지? 그게 바로 테스팅이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smaller scale, 작은 단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된다. 간단한 얘도 좀 쉬워 비교적. 많은 경우에 가주어, 현명한 것이다. 뭐 하는 게? 너의 발가락을 담그는 것이 이게 테스팅이지. 뭐 하는 대신에? 뛰어드는 대신에 머리부터. 똑같은 말인데 비유를 한 거야. 최근에 나는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 하다. 등록할 뻔했다. 비싼 코칭 프로그램에. 하지만 나는 완전히 이거 은근히 시험 많이 나와. 자, 왜냐하면 convince A of B가 A에게 B를 확신시키다야. 그러면 이제 이게 수동이 되면 A, B convinced of B겠지. A는 확신시킴 당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니? 확신하게 되다겠지. B를. 자, 그럼 봐봐. 보통 이제 해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면 능동적인 느낌이 나니까 이거를 능동으로 오해하기 쉽단 말이지.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나는 확신하게 되지 않았다.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이렇게 하면 돼. 뭐를 확신하지 않았다? 확신하게 되지 않았다? 어떻게 결과가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하겠니? 좀 전에 얘기했던 테스팅 기법을 사용하겠지. 발가락을 담궈 보는 거. 이거 왜 보여줬냐면 요거 테스팅 하겠지.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용했다. 이 과정이 이거겠지. 자, by enrolling 등록함으로써 어디에? low cost mini course. 쌤 같은 경우에 노트 100권 사기 전에 한두 권 사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비용이 싼 수업. 코र्스가 수업이란 뜻이 있어. 한번 들어봤다. 1, 2일짜리 들어보는 거야. 1년짜리 듣기 전에. 이것은 도와주었다. 헬프 나왔지? 내가 이해하도록. 헬프 DOC 자리는
원형이나 투부정사, 그의 방법, 스타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테스트 할 수 있었다. 그것을 뭐로? 낮은 투자로. 그리고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헐, 이렇게 가야 돼. 뭐 하기 전에 완전히 commit to 뭐뭐에 헌신하다지 원래. 뭐 하기 전에 비싼 프로그램에 헌신하기 전에. 뭐 전념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주제는 간단하지. 전체가 아주 일관적이고 내용이 뭐 많지 않아. 그냥 이게 다야. 뭔가 어려운 결정,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테스트를 해보면 된다. 작은 스케일로. 33번. 오케이. 사회학자들은 증명해왔다. 증명한 내용이 중요하겠지. 시그널. 늘 얘기하지만 시그널 키워드에 동그라미 하는 것보다 어쩌면 시그널에 별표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 필기할 때, 시험 칠 때, 공부할 때 항상 체크해두고. 사람들이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뭐를? 그들 자신의 관점과 가치를. 어디에? 문화에. Bring A to B가 나름 수고로 쓰였지. 어떤 문화?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문화. Books, TV 프로그램, movie, music. 요런 거가 바로 문화 예시야. 그래서 이 culture이란 단어가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막 예를 들어서 뭐 동양권 문화, 서양권 문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아주 지역적으로 문화의 산물인 미디어를 지금처럼 문화라고 쓸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미디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미디어를 볼 때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디어를 볼 때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야. 그리고 그게 주제야. TV를 볼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뒤가 항상 중요해.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사람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방식으로. 의역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요게 포인트지. 거의 100% 주제지만 일단 끝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연구가 나와. 그 연구도 순서로 많이 나오지. 순서. 너무 당연한 거라서 쓰기가 좀 그래. 자, N이라는 사람과 M이라는 사람은 보여주었다. 시트콤 에피소드를. 뭐 이건 보여주다가 원래 중요한데 여기서는 진짜로 말 그대로 그 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 시트콤을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뷰어들에게 보여주었다. 아이고, 간접 목적.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다른 관점, 인종에 대한 다른 관점. A range of different view. 다양한 다른 관점. 직역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야. 다양한 다른 관점을 가진 청자들에게. 그래서 뭐 인종차별주의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 쇼는 집중한다, 초점을 맞춘다. 포커스 온이랑 비슷해. 캐릭터에게. 어떤 캐릭터냐? 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 근데 캐릭터는 누구냐? 편협한 고집쟁이 캐릭터. 어떻게 보면 얘가 주인공이지. 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쇼니까. 싸움에 빠지는 누구랑? 자기
진보적인 가족들과 싸움에 빠지는. 그럼 이제 왜 싸우겠니? 다르니까 싸우는 거야. 얘는 고집쟁이, 나머지 가족들은 진보쟁이. 진보쟁이 이상하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뭐에 대해서 고집쟁이라는 거야? 인종에 대해서 이게 약간 인종차별주의자인 거지. 인종차별주의자, 인종차별 안 하는 사람들. 싸우는데, 보통은 프로그램 만들 정도의 이, 뭐라 그럴까, 지적 능력과 아니면 이제 사회적 입지를 생각해 볼 때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 제작자는 절대로 위험하지. 대부분 인종차별을 하지 않을 확률이 커. 왜냐하면 잘못 프로그램 만들면 쫓겨나거든.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어떤 의도겠니? 이 고집쟁이 인종차별주의자 캐릭터를 좀 비하는 쪽으로 그려야 되겠지. 안 그러면 퇴출해야. 그지? 그래서 이제 4번에 그게 나와. 이 사람이 알아내는 게 뭐냐면 시청자들, 어떤 시청자들, 이 주인공의 관점, view는 관점이야. 인종차별이지. 그리고 고집적인 또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니? 인종차별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걸 찾아낸 거야. 뭐라고 생각했냐? 쇼가 매우 웃기구나. 어떤 방식으로? 이 쇼가 놀리는 방식이. 누구를? 이 주인공의 나쁜 인종차별을. 쌤이 말했던 그거지, 그지? 그래서 웃긴 거야. 이 고집쟁이 나쁜 놈을 가족들이 다 놀리는 거야. 그 부분에서 이제 웃긴 요소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작가는 누구겠니? 프로듀서는 인종차별을 안 하는 거지. 인종차별 안 하는 사람이 인종차별 하는 사람을 놀리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야. 사실 이것이 바로 프로듀서의 의도이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지. 주제와 일맥상통하지. 자기의 관점으로 이 미디어를 해석하는 거야. 반대로 연결어. 하지만 반대로 상관없어. 맨 앞으로 빼면 좀 더 자연스럽긴 해, 항상. 시청자들. 어떤 시청자들? 자기 자신이 고집쟁이인 시청자들. 여기서 좋게 말해서 고집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인종차별이야. 인종차별주의자인 시청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주인공이 진짜로 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거야. 긍정적인 주인공이지, 히어로는. 그리고 프로듀서가 가족을 놀리려는 의도라고 착각한 거지. 진짜 프로듀서의 의도랑 정반대로 생각을 한 거야. 다시 한번 주제랑 일맥상통하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시청자들은. 6번. 이것은 보여준다. 보여주는 거 항상 시그널이야. 왜 실수인지. 가진 주어. 뭐 하는 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 게? 특정한 문화적 제품이 정확하게는 이 일본에 나와 있는 이 컬처도 정확하게는 컬처럴 프로덕트야. 알겠지? 미디어, 쉽게 말하면 TV. 왜 어떤 미디어가 어떠냐, 특정한. 이게 certainly 보호일 때는 확실 아니고 지금처럼 수식어일 때는 어떤 특정 아니야. 어떤 특정한 미디어가 같은 효과를, 자 이거 봐봐. 같은 효과를 일단 same 앞에 더 오는 거, 어디에 같은 효과를 모든 사람에게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다. 그게 실수니까 뭐야? 같은 효과야, 다른 효과야? 다른 효과라는 거지.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효과를 받는다. 다 다른 영향을 받는다. 자, 다시 계속 1번으로 돌아가면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미디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 다시 한번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왜? 그들의 특정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좀 어려운 개념이다.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그 어려운 개념만 이해하면 글은 끝인 거지. 어려운 개념을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글을 길게 빼나갈 수도 있지만 주로는 그 개념 자체만 이해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자, 한번 이해를 해보자. 가용성 휴리스틱이 도대체 뭔지. 일단은 의미한다가 나와. refer to 의미하다라고 사전에 언급하다라고 나오지만 의미하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자, 뭘 의미하냐? 실수. 가용성 휴리스틱은 안 좋은 거야 일단. 자, 어떤 실수냐면 자, 뒤에 완문이 오기 때문에 대신 명절접이고 형절접의 위치로 못 바꾸고 동격 관계인 거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이고 미안해 이거는 헐 뒤에 불완문이야. 우리 뇌가 만드는 목적어 빠진 불완문. 소식이 맞습니다. 실수. 나도 실수했어. 내가 만드는 실수를 의미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서 내가 실수를 하냐면 생각함으로써.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특정한 예들 쉽게 마음에 떠오르는 특정한 예들이 또한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만연한 그런 사건들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뇌가 만드는 실수. 즉, 이 대절에 나오는 요 내용들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이게 잘못된 생각이야. 그리고 이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실수가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인 거지.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음에 쉽게 떠오르는 예. 기억 잘 나는 쉽게 말하면 기억 잘 나는 예시들이 중요하고 가장 일반적이다라는 생각. 자, 이렇게만 보면 되게 뭐 어려운 개념 같지만 뒤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개념이야. 잘 봐. 그것은 보여준다. 가용성 휴리스틱.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한다고. 뭐에 따라? 그 이벤트의 최신성에 따라. 즉 최근에 일어나는 이벤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똑같은 말이야. 최신성. 최근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제인데 예시를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야. 잘 봐. 우리는 종종 잘못 판단한다. 프리퀀시와 중요성을, 빈도와 중요성을, 어떤 이벤트의 중요성을 발생하는 복수, 최근에. 뭐 때문에? 이유가 이제 중요하지. 뭐 때문에? 우리 기억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벤트에 빈도와 중요성을 혼동하는 거야. 잘못 판단하는 거. 혼동이 아니구나. 잘못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거. 최신성. 이게 중요한 거야.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최근에 일어난 거. 최근에 일어난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구나. 최근에 일어난 일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이유는 기억력 때문이야. 기억력이 제한적이니까. 자, 그래서 인과관계까지 다 나왔고 이제 예시만 나오면 끝이야. 이 사람에 따르면 여기까지구나. 어떤 매니저들, 수행평가를 하는 매니저들은 종종 이 어떤 개념의 희생양이 된다. 자, 어떤 식으로 희생양이 되는지 보자. 이벤트의 어떤 사건의 최신성, 최근에 일어남 이런 것들이 매우 이거 하이랑 헷갈리면 안 돼. 하이는 부사로 높이, 하일리는 부사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감독관의 의견에 뭐 하는 동안? 수행평가를 하는 동안. 즉 수행평가하기 한 일주일 전에만 잘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1년 내내 잘하다가 일주일 전에 못하면 낮은 점수를 받고 1년 내내 못하다가 일주일 전에만 잘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거지. 그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야. 왜 그렇다고? 기억력 때문에.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매니저들은 준다. 더 많은 중요성을 둔다는 거지. 어떤 퍼포먼스에 더 많은, 어떤 수행에 더 많은 무게를 둔다. 언제 동안에? 3달 동안. 언제 3달 동안? 평가가 있기 전 3달 동안. 쌤은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기억력 한계가 이 사람들은 넓어. 3달치를 기억하는 거야. 어디에 주는 것보다? 이전에 9달에 주는 것보다. 뭐이? 평가 기간에. 자, 이유 또 나오지. 최근에 상황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이란 단어도 그래서 키워드야. 이유에 해당되는 키워드. 이러한 가용성 휴리스틱은 영향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겠지, 그지? 기억의 용이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2가지 용이함이 있어. 회상의 용이함, 복구 가능성의 용이함. 정보의 어떤 정보? 몇몇 이벤트.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우니까 그 쉬운 상태로 그냥 가는 거야. 막 옛날 거 9개월 전에 어땠더라 이런 걸 끄집어낼 에너지가 없는 거지. 기억력도 없는 거고. 선생님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그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거의 대부분 최근에 떴던 그 드라마가 1등을 많이 해. 막 1월, 2월에 인기 엄청 많아도 까먹어 사람들이. 근데 막 10월, 11월에 영화가 대박 나잖아. 드라마가 대박 나잖아. 그럼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주로 대상 받고 최우수상 받거든. 뭐 그 예능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야. 똑같아. 회상의 용이함은 보여준다. 서제스트가 사물 주어일 때는 보여준다. 자, 뭘 보여주냐? 만약 무언가가 좀 더 쉽게 해상된다면 기억 속에서 당신은 생각한다는 걸 보여준다. 착각이겠지, 그지?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끊어주면 되겠지? 그것이 일어날 거구나, 앞으로도. 가능성 높게 그것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그래, 안 그래? 안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야. 회상의 시험에. something이 이시고. 자, 그래서 좀 필기는 복잡했지만 내용은 단순해. 잠시만. 갑자기 정수기가 교체해 와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주제문만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첫 문장이 주제문이었고, 그래서 가용성 휴리스틱이란 무엇인가가 키워드고,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이벤트의 최신성 때문이고, 그 최신성에 속아서 잘못 판단하게 되는 또 이유는 이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지. 그 다음 5번 마케팅 경영, 마케팅 관리, 마케팅 경영. 그냥 마케팅이야. 자, 마케팅은 be concerned with 뭐뭐와 관련되어 있단데 여기 not only가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거를 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하면 돼. 뒤에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 B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주제도 아마 B와 관련이 있을 확률이 커. 마케팅은 관련이 있다. 찾아내는 것 그리고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것과 관련이 있다. 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거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 마케팅이랑 주로 마케팅 하면 이제 홍보를 생각하는데 홍보는 이 수요를 찾아내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 많이 많이 드세요. 많이 많이 사세요. 이거잖아.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디맨드를 수요를 바꾸고 심지어 수요를 줄이는 것도 마케팅일 수 있대.
아주 새로운 개념이지. 마케팅, 수요를 줄이는 게 왜 마케팅이지? 자, 이제 바로 얘가 나와. 왜 그게 마케팅이 될 수 있는지. 회사, U라는 회사는 어쩌면 너무 많은 관광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등반하기를 원하는 너무 많으니까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산인지 어딘지 뭐 락이니까 뭐 등반, 이렇게 뭐 암벽 등반인가 봐. 암벽에 너무 많이 오르면 암벽이 상하잖아. 그래서 너무 많은 관광객이 안 좋으니까 관광객을 줄이는 게 오히려 이 회사에 유익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데인트리 내셔널 파크 인 노스 퀸슬랜드는 점점 더 붐비게 된다. 투어리스트 시즌에. 그래서 너무 많이 붐벼가지고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 같은 경우 똑같은 그 이유로 상하게 되니까 줄이는 게 오히려 이 회사에, 이 국립공원에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마케팅은 결국 회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목표인데, 주로는 수요를 늘리는 게 회사에 유익이 되지만, 지금 이 2번 같은 경우는 3번도 마찬가지지만 수요를 줄이는 게 회사에 유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왜 디맨드를 줄이는 게 그런 마케팅이 왜 필요하냐? 마지막에 나와. 오르거나이제이션이 목표를 성취하도록. 즉 회사의, 기관의, 단체에 유익이 되는 게 바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2번, 3번 경우에는 수요를 줄이는 게 회사에 유익이 되니까 그럼 이상한 마케팅을 하는 거야. 전력회사는 때때로 have trouble ing도 외워야 돼.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수요를. peak usage period. 여름이겠지, 그지? 피크 사용 기간 동안에, 여름 동안에. 네, 에어컨을 너무 많이 쓰면 전기세는 많이 뽑아낼 수 있겠지만 정전이 돼버리면 오히려 그건 회사한테 더 큰 손해가 되니까 줄이는 거, 좀 쓰지 마세요 하는 게 마케팅의 일환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다른 케이스, 어떤 케이스? 과도한 수요의 경우에 요구되어지는 마케팅 전략, 디마케팅, 반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이 마케팅이 하는 것은 뭐냐? 줄이는 것이다. 수요를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래 용량이 100인데 수요가 200이야. 그러면 좀 그만 좀 사세요. 그만 좀 쓰세요. 그만 좀 오세요 하는 게 이 회사에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디마케팅이라는 좀 참신하고 새로운 정의. 그래서 이 디마케팅의 목표, 항상 중요한 시그널이야. 자, 이거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야. 그래서 완전히 그 수요를 없애는 것이 하는 것, 완전히 수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줄이거나 바꾸는 것이다. 그 수요를 어디로? 또 다른 시간, 심지어 어떨 땐 또 다른 제품으로. 또 다른 시간은 뭐겠어? 여름 낮 동안에 빨래 돌리지 말고 밤에 돌리세요. 전기가 그때는 좀 더 쌉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야. 그래서 심야 전력이 진짜로 싸거든. 왜냐면 한꺼번에 낮에 에너지가 몰리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공장이 터질 수도 있어. 혹은 또 다른 제품, 아까 전에 이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산에 오지 마시고 다른 산을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따라서 마케팅 경영은 원한다. 영향을 미치기를 수준과 시기와 본질에, 수요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요가 200이면 100 정도로 낮추기를 원하고, 수요가 점심시간에 몰리면 저녁시간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수요 자체의 본질을 바꾼다는 건 뭐겠어? 다른 거를 사도록 유도하는 거야. 다른 산에 가도록 유도하는 거지. 자, 어떤 방식?
앞에 선행사가 way지만 이거는 관계대명사야. 돕는 방식, 기간이 성취하도록. 그래서 help the OC 원형이나 투부정사 목표를. 결국은 마케팅이든 디마케팅이든 회사의 유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디마케팅도 당장 수익은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유익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디마케팅,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너무 수요가 많은 경우에 디마케팅인 수요를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좀 줄이는 것이다. 없애는 게 아니야. 줄이는 거야. 줄이는 거. 그리고 목표는 이 회사가 자기 원래 본질적인 목표를 성취하도록, 성장이겠지, 그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 자, 36번 이번 강의의 마지막. 메카니컬 클락의 발명, 기계식 시계의 발명은 영향을 받았다. 그 수도승에 의해서 수도승 때문에 발명이 이루어진 거야. 어떤 수도승들? 수도원에 살았던 수도승들. 어떤 수도원? 질서와 규칙적인 생활의 모델이 되었던 수도원. 얘도 주제는 간단하지. 시계는 수도원에서 기원되었다. 왜냐하면 수도원은 질서가 필요했고 규칙적인 생활. 사실 질서보다 이게 더 중요하겠지. 시간에 딱딱딱 맞춰서 일어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뭐 성경 필사하고 이런 거. 그들은 수도승이겠지. 수도승들은 지켜야 했다. 정확한 시간을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야. 수도원 벨이 울려지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규칙적인 간격으로. 왜? 발표하기 위해 7시간을 하루에 7시간을 어떤 시간? 기도를 위해서 따로 떼어진 7시간을 발표하기 위해. 여기까지 같이 읽으면 되겠지? 그래서 뭐 기도가 예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루틴이 많았겠지. early clocks, 초기, 이건 천리하면 돼. 초기 시계들은 nothing more than 뭐뭐에 지나지 않다. only로 바꾸면 적절해. 오직 추였다. 추에 지나지 않았다. 어떤 추? 줄에 매달린 추. 어떤 줄? 회전하는 드럼통 둘레에 휘감긴 줄에 매달린 추. 최소한 머티리얼이 3개지. 추와 줄과 드럼통.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보다시피 순서야, 순서. 순서가 너무 순서로 내도 어렵진 않아. 그래서 나올 확률은 좀 적지만 딱 내기 좋은 어쨌든 내기에는 좋은데 거의 다 맞출 거야. 니네도 꼭 맞춰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드럼통 추가 있는 그런 시계는 결정되었다. 봄으로써 추가 달린 줄의 길이를 봄으로써. 사실 상상이 잘 안 돼. 어떤 시계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해시계잖아. 태양의 방향을 따라서. 자, 그 다음 두 번째야. 이 진자라 그러지. 진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자의 발견 17세기에는 이어졌다. 유발했다. 뭐들? 널리 퍼진 시계의 사용을, 그리고 엄청난 대중 시계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생각해봐. 드럼이 있고 추가 있으면 최소한 막 추가 매달려가지고 도르래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럼 최소한 높이 한 4m, 그 다음에 넓이 한 2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해. 근데 추가 아니고 진자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넓은 자리가 필요하지 않지. 기껏해야 뭐 1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할 거야. 두 번째 발명품이야. 그래서 진자. 결국 연결어.
시계를 지키는 것은 turn into 뭐뭐로 바뀌어졌다. 시계에 복종하는 것으로. 6번부터는 6, 7, 8번 세 문장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시계 발명의 순서고 6, 7, 8번은 약간 번외라고 봐야 돼. 6, 7, 8번에 낚여가지고 주제를 6, 7, 8번을 하면 안 돼.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뭐였냐, 휴리스틱, availability heuristic 요 내용과 똑같아. 마지막에 본 거, 제일 끝에 뭐 최근에 본 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얘들아. 마지막에 계속 그래서 그런지 수능에는 한 50%는 맨 마지막에 부연 설명 같은 걸 해놔. 그럼 애들이 여기 낚이거든. 이게 주제인가 보다 하면 안 돼. 다시 말하지만 내가 강의할 때 계속 강조하는데 자꾸 까먹어. 형광펜에 집중해. 형광펜 쌤이 이쁘라고 한 거 아니야. 주제니까 하는 거야. 주제. 잘 기억해. 부연이야. 부연 설명. 시간을 지키는 것은 시간에 복종하는 걸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따르기 시작했다. 이 기계적인 시계의 시간을 뭐하기보다 그들의 자연적인 몸의 시간보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7번, 8번에 설명이 나오지만 중요한 내용 아니야. 사람들은 먹었다. 식사 시간에. 언제보다? 그들이 배고플 때보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는 거지. 자연스러운 거는 사실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졸릴 때 잠을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시계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지 얘들아? 한 1시 되면 왠지 먹어야 될 것 같고 2시 되면 너무 늦은 것 같고 배 안 고픈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잠자리에 갔다 언제? 시간이 되었을 때. 뭐라기보다는 졸릴 때보다는. 심지어 전기 간행물과 패션들도 연간으로 되었다. 뭐 봄 시즌, 여름 시즌 뭐 이렇게. 세상은 점점 질서정연하게 되어가게 되었다. orderly. 형용사야 이거. 그래서 가끔 나오는데 많이들 틀려. 명사 뒤에 ly는 형용사, 형용사 뒤에 ly는 부사. 참고로 써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도 니네가 실수를 많이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6, 7, 8번 주제 아니야. 부연이야, 부연. 시계의 발명에 대한 거야. 그래서 물론 뒤에는 진자 시계가 나오긴 하지만 1, 2, 3, 4번까지가 다 이 첫 시계 발명의 기원, 몽크에 의한 거였다. 오늘은 여기까지.